엄마, 나 여기 무서워. 여기 어두워. 30년 전 사라진 7살 아들.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낡은 테이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테이프 속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한 어머니가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민수야, 엄마가 이제 알아낼게. 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30년 기다림이 담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시골 마을, 봄볕이 따사로운 오후였습니다. 흙길 사이로 난 좁은 골목을 따라 낡은 단층집 한 채가 서 있었죠. 담장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당 한켠엔 고추를 말리는 망태기가 햇빛에 바래져 있었습니다. 이순자, 62살, 머리엔 흰머리가 반쯤 섞였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늘도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고 있었어요. 남편 정기철은 5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년 넘게 혼자였죠. 아들 민수는 7살 때 사라졌습니다. 1995년 가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일 밤 민수의 방문을 열고 먼지 쌓인 책상을 닦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장롱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오래된 옷가지들을 꺼내며 한숨을 쉬던 순자는 장롱 맨 아래 구석에 밀려있던 낡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자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여러 개가 담겨 있었어요. 갈색으로 변색된 테이프들 사이로 하얀 라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민수.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뭘까? 민수의 목소리가 담긴 건가? 순자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테이프 케이스는 플라스틱이 금이 가 있었고 안쪽엔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순자는 부엌 선반 위에 놓여있던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트로트를 듣던 기계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켜자 빨간 불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집어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찌직, 찌지직.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희미하게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그건 분명 민수였어요. 30년 전 그 맑고 귀여운 목소리.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림 잘 그렸다고. 테이프 속 민수는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어떻게 이 테이프가 여기 있었을까? 왜 이제야 발견한 걸까? 순자는 플레이어를 꼭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웃음소리가 멈추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 무서워. 여기 어두워.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 조용히 해. 울면 안 된다. 그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추억을 담은 테이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담긴 기록이었죠. 순자는 테이프를 멈추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게 뭐람? 민수가 어디선가 갇혀 있었던 건가? 그럼 그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순자는 상자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다른 테이프들도 있었어요. 라벨엔 날짜만 적혀 있었고 어떤 건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중 하나를 더 꺼내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찌직. 이번엔 남편 정기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수야. 이 일은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알겠지?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만수, 박만수,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이 마을에서 함께 자란 동네 형님이었죠. 그 사람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람. 순자는 테이프를 끄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테이프 상자를 꼭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알아낼게. 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꼭 알아낼 거야.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테이프를 몇 번이고 되돌려 들으며 민수의 목소리를 귀에 새겼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 무서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들린 남자의 거친 말투.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새벽 5시, 순자는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남편과 박만수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순자는 상자를 챙겨 마을 지서로 향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20분쯤 걸어가니 낡은 지서 건물이 나타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에 앉아 있던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30년 전에 실종된 아들 말입니다. 그 사건 기록 좀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 경찰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이면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전산화도 안 됐고 종이 기록도 다 폐기됐을 거예요. 순자는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들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이를 가둬둔 것 같은 소리도 들립니다. 경찰관은 테이프를 받아 들었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어르신, 이게 30년 전 거라면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만으론 누가 한 일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뿐이었죠. 경찰관은 테이프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만으론 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단서가 더 있으시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지서를 나왔습니다. 허탈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마음은 무겁고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만수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낡은 점퍼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그는 씩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어이, 순자씨, 오랜만이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들었던 그 이름, 박만수, 남편과 무슨 일을 꾸몄던 사람. 순자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만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순자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애 생각하며 사는 거야? 30년이 넘었잖아. 이제 좀 잊고 살지.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잊으라고? 어떻게 잊어요?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만수는 벤치 옆에 놓인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의 부품이었습니다. 녹슨 금속 조각과 플라스틱 케이스. 순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게 뭡니까? 만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쓰던 거 치우다가 나왔어. 이제 쓸모도 없는데 버리려고. 순자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부품은 순자가 집에서 본 플레이어와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갖고 계셨습니까? 만수는 잠시 순자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 기억도 안 나네. 워낙 오래됐으니까. 왜? 필요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옛날 물건 같아서요. 만수는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순자 씨도 너무 옛날 일 붙들고 있지 말고
이제 좀 편히 살아. 그는 가방을 들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만수의 말투, 그의 눈빛, 그리고 그 플레이어 부품.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테이프를 골랐어요. 라벨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순자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안에 뭔가 더 있을 거라고.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찌직, 잡음이 흐르고 곧 남편 정기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수, 이건 너무 위험해. 애를 그렇게 오래 숨겨둘 순 없어. 그리고 만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닥쳐. 지금 돈이 급한 거 내가 더 잘 알잖아.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도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수를 숨긴 건 만수였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던 겁니다. 순자는 플레이어를 꺼안고 흐느꼈습니다. 왜 그랬던 거람?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을, 우리 민수를 그렇게 한 거람?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림자는 마당을 가로질러 창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멈춰서서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테이프가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집 안의 전등이 모두 꺼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순자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순자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문에서 멀어지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자갈을 밟는 소리와 함께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사라졌어요. 순자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손을 더듬어 촛불을 찾았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순자는 테이프 상자를 꼭 껴안았어요. 누가 왔던 걸까요? 혹시 만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순자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 테이프에 담긴 진실을 누군가는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걸. 이튿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지만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축축한 흙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운동화 자국. 순자는 그 자국을 따라가 봤어요. 발자국은 대문을 나가 골목 어귀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지서로 향했어요. 어젯밤 일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서에 도착했을 때 어제 만났던 젊은 경찰관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르신, 발자국만으론 누가 침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혹시 동네 개나 고양이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집에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이 테이프는요? 이 안에 우리 아들 목소리가 있고 남편이랑 박만수 씨 대화도 담겨 있다니까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테이프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재수사를 하려면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 해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순자는 돌아서서 지서를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순자는 뒤돌아봤어요. 마을 어귀에서 낡은 자전거를 끌고 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김종만, 75살.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산 어르신이었어요. 종만은 순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마을 뒤편의 정자로 갔습니다. 정자 아래 평상에 앉자 종만은 주위를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날 밤 봤소.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만은 손을 떨며 말을 이었어요. 민수가 사라진 그날 밤 말이오. 나는 바치를 마치고 늦게 집에 가고 있었소.
그때 내 남편 기철이가 만수랑 다투는 걸 봤소.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서요? 종만은 고개를 돌려 마을 뒤쪽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폐가 앞에서요. 기철이가 만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소.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못 들었지만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 누가 있었소.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 안에요?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만수의 낡은 트럭이었소. 뒷자리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나는 그게 아이인 줄 알았소. 하지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고 그냥 지나쳤소. 그 다음날 민수가 실종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겁이 났소.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왜요? 종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서웠소. 만수는 이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소. 그리고 기철이는 내 남편이었잖소. 나는 비겁했소. 미안하오, 순자씨. 순자는 흐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종만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뒷산 쪽으로 올라갔소. 그 뒤로 못 봤소. 순자는 고개를 들어 뒷산을 바라봤어요. 저 산 어딘가에 민수가 있었던 걸까요? 순자는 종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만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순자는 정자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단단해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만수가 민수를 데려갔고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집에 도착해 테이프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남은 테이프들을 하나씩 꺼내며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순자는 그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 기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민수를 지키지 못했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날 만수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나도 빚이 많았지만 만수는 급하다고 했어. 그래서 민수를 담보로 잡겠다고 했어. 잠깐만, 하루만 숨겨두고 돈을 받아내겠다고. 나는 바보같이 믿었어. 순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민수를 돌려주지 않았어.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나는 겁이 나서 경찰에도 말 못했어. 순자야, 미안하다. 나는 내 남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플레이어를 껴안고 주저앉았어요. 남편도 만수도 모두가 민수를 버렸던 겁니다. 돈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순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순자는 만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마주해서 진실을 듣겠다고. 순자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만수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엔 고철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예전에 고철 장사를 했었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집 주변엔 녹슨 철판과 폐기물들이 널려 있었어요. 순자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용기를 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수 씨, 계십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곧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만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순자 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순자는 똑바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만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로 올라갔어요. 집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만수는 전등을 켜고 순자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순자는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남긴 겁니다. 당신 목소리도 들어있더군요. 민수 얘기가 나오던데 기억하십니까? 만수는 테이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어요. 옛날 얘기를 왜 지금 꺼내는 거야?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수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날 민수를 데려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김종만 어르신도 봤다고 하시더군요. 당신 트럭에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만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데려갔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어쨌냐고요? 우리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는 어디 있냐고요? 만수는 순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죽었어.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기철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나도 돈이 급했지. 그래서 담보를 내놓으라고 했지. 기철이는 아이를 잠깐만 맡겨달라고 했어. 하루만, 딱 하루만. 그래서 민수를 데려왔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창고에 가뒀어. 밥도 줬고 물도 줬어. 하지만 그 애가 계속 울었어. 엄마 찾는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나는 짜증이 났어. 시끄럽게 해서 입을 막았는데 그 애가 숨을 못 쉬더라고.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죽인 거잖아. 당신이 우리 민수를 죽였어.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어. 사고였어. 나도 놀랐어. 그래서 기철이한테 전화했지. 기철이는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묻었어.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뒷산 어딘가에 묻었어. 정확한 위치는 나도 기억 안 나. 30년이 지났잖아. 나무도 자랐고 지형도 바뀌었어. 순자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7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죽이고도 평생 아무렇지 않게 살았단 말입니까? 만수는 담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무렇지 않진 않았어. 나도 악몽 꿨어. 하지만 살아야 했어. 감옥에 가면 내 가족은 어떻게 돼? 그래서 참았어. 기철이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서로 비밀을 지켰어. 순자는 고개를 들어 만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인간도 아닙니다. 만수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인간이 아니라고? 그럼 기철이는 뭐야?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놓은 그 사람은 인간이야?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만수도 둘 다 끔찍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갑니다. 당신이 한 짓을 다 털어놓겠습니다. 만수는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30년 전 일이야. 시신도 못 찾을 거고 테이프 하나로는 아무것도 못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만수는 대문까지 따라 나와 차갑게 말했어요. 멋대로 해. 하지만 헛수고일 거야.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너를 찾아줄게. 엄마가 너를 집으로 데려올게.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테이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 만수의 목소리, 모든 게 증거였어요. 순자는 이 테이프를 들고 다시 경찰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나타나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는 잘못 없어. 순자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민수를 안으려 했지만 민수는 점점 멀어졌어요.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서로 가겠다고. 시청까지 가서라도 이 일을 알리겠다고.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남편의 편지도 함께 챙겼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자의 얼굴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안동 시내로 향했어요. 경찰서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테이프와 편지, 그리고 김종만 어르신의 증언.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순자는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종 사건 재수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제 아들이 실종됐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고 담당 형사님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순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한중년 형사가 나타났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엔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순자 씨 맞으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순자는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엔 책상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형사는 순자에게 자리를 권하고 앉았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실종된 날,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테이프, 남편의 편지, 김종만 어르신의 증언, 그리고 만수와의 대화까지.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이프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순자는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형사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와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찌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 무서워. 여기 어두워. 형사는 표정을 굳히며 들었습니다. 이어서 남편과 만수의 대화가 나왔어요. 테이프가 끝나자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만수라는 사람이 아이를 감금했고 남편분도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군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가 민수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뒷산 어딘가에 묻었다고 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박만수를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산 수색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유골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형사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수가 순순히 자백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민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흘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수를 소환했지만 그는 모든 걸 부인했다고 해요. 테이프는 조작됐을 거라고 주장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만수는 끝까지 발뺌하고 있었어요. 형사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약합니다. 테이프만으론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골을 찾아야 합니다. 뒷산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매일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산을 뒤지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 바위 틈, 계곡 주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결과는 없었어요. 순자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기도했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도 순자는 산에 올랐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햇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실려 무언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덤불 사이에 작은 금속 조각이 보였어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작은 자동차 열쇠고리였어요. 녹슬고 낡았지만 순자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민수가 아끼던 장난감 자동차 열쇠고리. 순자는 그걸 꼭 쥐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야, 여기 있어.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어요. 순자는 열쇠고리를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이게 우리 민수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경찰은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내고 낙엽을 걷어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자원봉사자가 외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쪽으로 모였어요. 흙 속에서 작은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어요. 작은 손뼈였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발굴은 계속됐습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졌어요. 밤새도록 작업이 이어졌고 다음날 아침에는 작은 유골 전체가 발견됐습니다. 형사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쯤 걸릴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마음 한켠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수를 찾은 거예요. 30년 만에 민수가 돌아온 겁니다. 일주일 뒤 형사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 맞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엔 정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만수를 구속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되면서 증거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의학 조사 결과와 테이프, 그리고 증인 진술이 모두 일치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봤어요. 재판은 언제입니까? 형사는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입니다. 법정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30년간의 고통, 30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민수의 장례를 치렀어요. 작은 유골함을 품에 안고 화장터로 향했을 때 순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온 건 차가운 뼈 조각뿐이었어요. 장례식장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종만 어르신도 왔고 지서의 젊은 경찰관도 조문을 왔어요. 사람들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순자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순자는 작은 봉안당에 민수의 유골함을 모셨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7살 때 찍은 학교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를 보며 순자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검은색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흰머리는 더 늘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동 시내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법원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아동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순자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법정 안엔 판사석과 증인석, 그리고 방청석이 있었어요. 순자는 방청석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만수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만수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엔 생기가 없었어요. 만수는 순자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만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저 슬픔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만수는 1995년 10월 15일 피해자 정민수를 불법 감금하고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시신을 은닉하고 30년간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또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피고인도 이제 노인입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 해도 아이를 감금한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은닉한 것은 명백한 범죄 은폐입니다. 피고인은 30년간 평온하게 살았지만 피해자 가족은 30년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김종만 어르신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만수의 트럭을 봤습니다. 뒷자리에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정기철 씨와 박만수가 다투고 있었고 그 후 트럭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만수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일인데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강민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테이프와 유골 발견 과정을 설명했어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공한 테이프에는 피고인과 정기철 씨의 대화가 명확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골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DNA는 피해자 정민수와 일치했습니다. 만수의 변호사가 테이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테이프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 녹음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테이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했고 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음성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봤어요. 만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매일 밤 민수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고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민수인가 싶어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민수를 죽이고도 30년을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웃고 떠들며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7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엄마를 찾았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은 끔찍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30년간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민수가 저를 쳐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만수는 순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 나오자 형사 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결은 무거울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매일 봉안당을 찾아가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곧 끝난다. 엄마가 너한테 약속 지킬 거야. 판결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다시금은 한복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왔습니다. 김종만 어르신을 비롯해 순자를 응원하는 이웃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어요. 판사는 서류를 펼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박만수는 일어나십시오. 만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1995년 10월 15일 당시 7세였던 피해자 정민수를 불법으로 감금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이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은폐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다만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불법 감금과 시신은닉, 그리고 30년간의 은폐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만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30년의 고통에 비하면 짧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순자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법이 내린 판결이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순자를 위로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순자 씨. 돌아보니 만수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눈가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만수의 아내는 순자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몰랐어요. 순자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어요. 남편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죠.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만수의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미안합니다. 민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순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서로 힘내서 삽시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헤어졌습니다. 순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의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아직 편지 몇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중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순자야.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민수를 지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다. 나는 비겁했고 무책임했다. 만수를 막지 못했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 살았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어요. 하지만 내가 알아줬으면 한다. 나도 민수를 사랑했다는 걸. 매일 밤 민수 생각을 하며 잠들었고 매일 아침 민수 생각을 하며 일어났다. 나는 그 고통 속에서 살다 죽는다.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남편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서랍에 다시 넣고 문을 닫았어요. 저녁이 되자 순자는 봉안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봉안당에 도착한 순자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해냈다. 만수는 감옥에 갔어. 이제 내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을까?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내 목소리도 듣고 싶고 내 손도 잡고 싶어. 하지만 이제 엄마도 받아들여야겠지. 내가 떠났다는 걸.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봉안당을 나서는데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저 별 중 하나가 너일까? 엄마를 지켜보고 있니? 그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마치 민수가 엄마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테이프 상자를 꺼냈어요. 이제 이 테이프들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순자는 테이프를 하나씩 꺼내며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찌직, 잡음이 흐르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 사랑해. 엄마는 최고야.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엄마도 너 사랑한다, 민수야. 많이 사랑한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플레이어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 30년간의 고통이 막을 내린 거예요. 순자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고 들판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그 작은 단층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들은 순자를 따뜻하게 대했고 순자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였어요. 순자는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박만수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매일 참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순자 씨, 정말 미안합니다. 순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저 슬픔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봉안당으로 향했습니다. 봉안당에 도착한 순자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민수의 생일이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37살이 됐을 거예요. 순자는 작은 케이크를 꺼내 초를 켰습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가져왔어. 순자는 초를 끄고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단다. 내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잘 살고 있어.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실종되기 전까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수, 돌잔치 때 한복을 입은 민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민수. 순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실은 제가 30년 전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자는 긴장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남자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시 안동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민수군 실종 사건을 취재했었죠.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고 옛날 자료를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엇을 발견하셨는데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당시 박만수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있다며 풀려났죠. 그 알리바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최근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알리바이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박만수 씨가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돈 때문에, 거짓 때문에 모든 게 묻혀버렸던 겁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알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만수는 이미 감옥에 있었고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테이프 상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었어요.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찌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착하고 따뜻한 사람.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나 사랑해.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플레이어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은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작은 빛이 켜졌어요. 순자는 일어나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방은 그대로 두었지만 다른 방들은 깨끗이 정리했어요.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민수를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마을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람들은 순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순자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봉환당을 찾았어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단다. 내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힘들다고 말 못했는데 이젠 진짜 괜찮아. 엄마는 내 덕분에 강해졌어. 그리고 내 덕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내 곁으로 갈게. 그때까지 엄마는 열심히 살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순자는 봉환당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마치 민수가 엄마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엄마를 엄마로 살게 해줘서. 30년이 지났지만 너는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야. 영원히. 카세트 플레이어는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지만 순자의 가슴 속엔 민수의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30년간 얼어붙었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민수를 기억하고 민수를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가. 그렇게 순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수에 대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